참 제가 희한한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좀 희한한 곳에 왔지요. 이 건물 이 구조 우리 만남 자체가 특별하고요. 또 돌아보니까 이렇게 X표 있는 이게 참 우리가 영화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관인데 영화 속에 들어있는 한 장면 같은 그런 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기도 힘들었고 기다리기도 힘들었고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만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은데 지난 1월부터는 더 힘들게 됐죠.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부터도 이걸 끼고 들어왔고 여기 계신 분들도 100% 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거의 다 잊혀졌죠.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참 힘들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언제까지 이제 갈 건지 가망이 없고 예언을 안 해주니까 우리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갈 수가 없고 특히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니까 엄마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나 아빠 이런 분들은 겁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나이가 먹어버려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담은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 뉴스를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만족도가 선생님들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이 애들이고 엄마들은 아주 만족도가 아주 바닥이고 불안하다. 좀 걱정스러워요. 내가 선생을 43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단이 오를진 모르는데 군인 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제 복잡하게 했던 그 애들이 옛날에 열린교육 할 때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에요. 그때 아이들을 기초를 삶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주질 않아가지고 걔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았나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이 애들이 어떤 쪽에서 이게 이 벽돌이 빠져서 나중에 그것이 살아가는데 문제를 일으킬지 그것이 매우 이제 걱정스럽다는 나이 먹은 사람의 어떤 그런 노판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다 망가지고 힘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런 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프라인이 다 이렇게 뭉개졌는데 온라인이 그런 대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문학관을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이라고 운영하는데 풀꽃문학관도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튜브를 빨리 이렇게 방송을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 이제 강연 같은 걸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대면에서는 이런 강연도 있지만은 어떤 온라인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삶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책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올해도 제가 책을 한 8권 정도 냈는데 아직 나올 책이 한 열 몇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한테는 대단히 좀 미안하긴 한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출판사 하는 일이라서 그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한테 와갖고 그냥 그 원고를 달라고 해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궁리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첼해서 주면은 가져갈 때 그래요. 선생님 원고 남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한테 주는 게 남발하는 거야. 남발하는 게 별거 있냐. 그 사람들은요 가져갈 때는 막 그냥 뭐 그냥 조금이라도 뭘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딱 손에 쥐면은 딴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더 심하게 하는 말이지요. 그 내가 이번에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데 이 책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6달 정도는 책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책 원고 가져간 그 출판사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쨌든 출판사 사람들을 제가 상대를 많이 하고 만나는데 어떤 출판사 대표 내가 아는 친구 그 출판사 대표는 자기네 출판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돌아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 중에 그동안에 많이 안 팔렸던 책들이 많이 팔리는 그런 책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요리책 엄청나게 많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책, 색종이 오리기, 색종이 접기, 그리고 필사하는 책, 그리고 반려동물 돌보기, 실내 정원 가꾸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돌아서 돈을 벌었다고 이제 혼자서 웃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이것을 겪으면서 저도 뭐 강연이 그냥 100%다 없어졌어요. 저는 다행히 이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연이 없어져도 크게 이제 지장이 없는데 이 연금이 없고 강연으로 이 삶을 지탱하는 그런 이런 생계를 하는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매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이렇게 외부 강연을 나가는데 한 번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낯설기는 합니다만은 반갑고 와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올 때는 이 미로 같은 길을 내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대절해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잘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디 여기서 이제 기죽지 말고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잘 이걸 헤쳐나가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신데 마스크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생각이 새롭습니다. 사실은 이 마스크라는 것은 뭐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뭐 밤중에 뭐 담 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던 건데 이걸 우리가 100%다 쓰고 다닌다 이거지요.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눈총을 받는 거예요. 특히 나같이 차가 없는 사람은 그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100%다 쓰고 있어요.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귀국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 쓰는 것이 3개월 정도밖에 참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벗어내버리고 그냥 막 청질하고 빨리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더 쓰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지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끈끈과 인내가 아닌가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스크는요 이게 본래는 자기를 위해 쓰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 너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는 50명만 나와도 뭐 질병본부장 그 뭐 정은경 씨 나와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 10,000명, 20,000명 나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중요하지만은 너도 보호해야 된다. 너에 대한 배려 이거는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바꿨어요? 사실은 나는 여기 굉장히 낯서네요. 좀 어두컴컴한 것도 그렇고 어디서 불이 저렇게 비쳐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장치에 희끄무레 하고 그런데 여기 내가 어떻게 바꿨어요? 시 한 편을 그런 대로 써가지고 제가 왔어요. 내가 쓴 시가 5천 몇 페이지 됩니다. 5,200페이지인가 300페이지가 돼요. 시집을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렇게 페이지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많은 시 중에서도 오직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시 때문에 내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다면서요. 누가 했어요? 네가 했지 그렇지요? 내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를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이렇게 썼더라면 내가 절대로 여기 못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디가 많아요. 자세히 봤더니 살쪘다, 오래 봤더니 더 살쪘다, 네가 그렇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애인 떨어집니다. 이게 펄꽃 패러디 중에서 가장 심각한 패러디예요. 자세히 봤더니 밉더라, 오래 봤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더라. 이러면 심각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글씨 하나를 써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20번씩 불려 다닌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인에게는 모든 세대를 걸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외워주고 알아주는 한 편이나 두 편의 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시인 자신이 이건 내 대표작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건 네 대표작이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인의 대표작을 결정하는 게 옛날에는 시인 자신한테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자한테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이든 뭐 국가든 대표자를 뽑는데 누가 뽑습니까? 주민들, 국민들이 뽑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권 재민. 그래서 저는 시권 재민이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시의 그 대표작을 결정하는 그 권리가 독자한테 있다. 그래서 이 독자한테 참 잘해야 돼요. 너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 그야말로 마스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너한테도 유익한 배려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르면 몰라도 너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를 철저하게 배려해야 돼요. 왜 아내가 소중합니까? 아내가 없으면 내가 밥을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너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먼저 너한테 잘해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잘하고서 안 해주면 뭐 섭섭하겠지만 좀 기다려보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책을 요즘 뭐 상당히 많이 냈고 많이 좀 팔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출판사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내 책 제목에는요 너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 자랑인가? 다시 리카바에서 오마물루 중국 작가 30대 화가의 그림을 표지단 담아가지고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고는 책을 리카바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아까 시간이 있어서 서점에 가서도 제가 봤는데 그 책은 찍자마자 5,000부가 다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뭐 글 내용도 잘 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빨리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지옥이다가 아니고 여행이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라면 내 인생이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라면 나의 인생도 천국 같은 여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또 코로나 얘기로 돌아갑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그립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은 여행일 거예요. 여행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아마 망하는 회사가 아마 보면은 항공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항공회사. 그 집안 또 저 집안 싸움 오더니 뭐 싸움할 것도 없이 그냥 어렵지 않을까. 안쓰러워요. 공주에 그 터미널이 있어요. 제가 그 차가 없기 때문에 늘 버스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영종도 가는 인천공항 버스가 하루에 6, 7번 있었어요. 전부 다 까만 칠이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한 대도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중국 같은 데 가면 14일 그냥 방에다 구워 박아 놓을 것이고 또 한국에 오면 또 14일 날 못 나오게 할 텐데 어떻게 48일을 버려가면서 여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이런 정말로 답답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사람들이 영리해요. 바다 그림하고 하늘 그림하고 그리고 거기 무슨 뭐 해먹인가 뭔가 그저 이렇게 나무 사이에다 이렇게 줄 띄고서 누워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고서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이러니까 인생 여행 떠나고 싶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뭐 일주일 내에 5,000부를 다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 누가 사줬겠어요? 제가 사라고 안 했습니다. 독자들한테 좋은 말을 했고 제가 먼저 잘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자들 이렇게 해서 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들은 어쨌든지 독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독자들한테 사인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찍찍 이렇게 깔게 써주는 게 아니고 정성껏 써야 되고 써달라고 하는 말을 쓸 때까지 다 써야 돼요. 버스 시간 놓칠 때까지 다 써야 돼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을 불러다가 강연을 세웠는데 사인이라도 좀 길게 해주자. 그래서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줍니다. 풀꽃이라는 글을 써주면 참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말이죠. 우리 할머니한테도 써달라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참 착합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써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귀찮긴 하지만 써줍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말도 써져요. 효자 아이를 두셨네요. 그러면 아이가요 그걸 받아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생은 말이죠. 아름답고 정말로 참 눈물겹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잘합시다. 같이 사는 사람한테 잘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험악하게 다 모아서 글을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쪽에서도 잘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한테 잘하자. 제 책 이름에 너라는 말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책도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 책은 대전에서 찍은 책인데 출판사 사장이 처음에 내가 책을 내달라고 할 때 안 내준다고 그랬어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내준다. 그래서 내가 팔아줄 테니까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책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많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 영국에 아들 유학 보냈는데 이 책 팔아갖고 유학비를 댔어요. 이 책이 안 나가면 이 사람이 전화를 해요. 선생님 책 안 나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 네가 팔아야지 왜 나보고 그러냐. 우리 아들 유학비 못 대겠어요. 그 사람 진짜로 그거 47만 부 팔아갖고 유학비 충분히 되고 집도 하나 조그마한 거 샀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만 얘기 안 하네. 내가 인세를 좀 더 달라고 그럴까 어쩔까 그래서 그런지 나한테 얘기 안 해요. 어쨌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렇습니다. 꽃을 보듯 나를 봐라가 아닙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보겠다.
여러분 꽃을 보듯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발길로 차고 봅니까? 째려 봅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다운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이 그쪽이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할 까닭이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하고 받들고 위해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책 제목을 그랬더니 그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저녁 때 피곤한 어떤 마음으로 뭐 서점이나 한번 들릴까 하는데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있으니까 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를 꽃을 보듯 보나 한번 보자 열어보니까 제가 어설프게 그린 그림도 들어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느낌이 좋으니까 한번 살까 그런 손길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 책을 47만 부 팔아줬습니다. 아직 밀리언셀러는 아니지만 뭐 저는 그만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책도 나와 있으니까 다른 책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 사장은 안 그런 것 같아. 꼭 그냥 붙잡고 그것이 더 빨리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길에 네가 먼저 있었다. 그것도 제 시집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한테 잘하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시가 사람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그런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시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시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쁜 여학생 만나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이제 좋은 느낌이 있어갖고 연애편지 쓰고 싶고 보고 싶고 뭐 그런 느낌으로 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16살 때 16살 먹은 여학생이 저한테 시 쓰라고 시켜서 제가 시 쓴 거예요. 실제는 연애편지라면 썼는데 그 연애편지가 그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바람에 답장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뒤부터는 편지도 못 쓰고 마음이 답답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답답한 이 마음을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사범학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살부터 선생 되는 학교였는데 공부는 안 하고 3년 동안 시만 썼어요. 우리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선생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여자아이 좋아하는 건 잘 모르시겠고 시만 쓴다고 맨날 엉뚱한 책만 끓이고 다니고 성적이 제가 50명 중에 45등 했으니까 뭐 근데 나는 지금도 궁금해요. 내 뒤에 몇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까지도 공부를 안 했는데 45등 갔다는 게 내가 신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시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시를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합니다. 러브레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쓰는 편지. 어떤 마음을 씁니까? 정다운 마음을 쓰고 좋은 마음을 쓰고 부드러운 마음을 쓰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마음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욕하는 마음 그런 걸 러브레터에다가 다는 그런 밥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예쁘게 쓰지 않을까요?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골라서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애편지 쓸 때 대필까지도 부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뭐 키가 이만하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시는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좋고 그립고 아름답고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쁜 표현으로 예쁜 말로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정성껏 써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래오래 제가 러브레터를 썼는데 처음에는 한 여자를 위해 썼고 그 뒤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썼고 가족을 위해 썼고 친구를 위해서 썼는데 답장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본래 연애편지는 가다가 중간에 어디 길이 잘못 들어서 없어지거나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50년 만에 그 답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답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답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얘기를 들어오셨고 제 시집의 한 페이지를 귀 기울여 이렇게 눈여겨 보아주시고 제 시 한 구절을 이렇게 알고 계신 거, 이런 것은 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끝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가 아니래도 우리 힘들잖아요. 풀꽃문학 아까 문학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풀꽃문학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 일본집 적산가옥을 고쳐서 만드는 그런 문학관인데, 그냥 제가 문화원장 할 때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그 집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자해서 그걸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다시 이제 뭐 30억 정도 들여가지고 다시 내년에 이제 완공을 해서 다른 집을 또 현대식으로 짓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물어보면은 지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쳐서 왔다. 저 포항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지쳐서 왔다. 아니 지쳤으면 집에서 발 닦고 쉬시지 왜 오셨느냐? 왜 왔을까요? 몸이 지쳐서 온 게 아니고 마음이 지쳐서 오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요 시를 읽고 우울증이 좋아졌다 하면서, 아니 젊은 여자가 나도 아직은 남자가 아닌가? 껍데기는 남자가 아닌가요? 나를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울기 그래서 좀 안쓰럽긴 하지만은 뭐 여자가 안아주니까 뭐 기분이 나쁘진 않는데 이 사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가 이렇게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옛날에 그때 연애 편지 쓰고 편지를 아버지한테 답장을 받고 그 다음에 편지도 쓸 수 없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시가 나한테 도와준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싸구려 시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부스킨 그런 시들, 그런 시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에게 말합니다. 나의 시에게, 내가 젊어서 어려서 힘들었을 때 나를 살린 누군가의 시처럼 나의 시여 너도 가라.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제가 쓴 시에게라고는 시입니다. 나의 시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시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 준 것처럼 나의 시도 가서 지금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가 쓸 땅이 없습니다. 시는요 엄청나게 무슨 뭐 고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듬어주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 사람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집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렵고 까다로운 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 저는 유용한 시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때는 목기름을 바르고 판창고를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어떤 상처에 붙이는 마음의 반창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시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은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반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창고가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서로 유익한, 그래서 유용한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는 시를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썼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고 시골에서 문화원장 했고, 그런데 그런 것 갖고 나를 불러주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시를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시를 품었기 때문에 공주에서 뭐 사는 저쩌는지 모르지만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자 해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이 텔레비전에 나 아닌 나태주 아닌 이 나태주 아닌 다른 나태주가 나와갖고 내가 요즘 좀 곤욕을 치릅니다. 그 태권도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나태주, 그 나태주가 나와갖고 완전히 내가 기생충이 됐어요. 뉴스를 찾아보면요, 어제도 내가 상을 하나 탔는데 내 상탄 뉴스가 저 밑으로 깔려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태권도 하면서 노래 부르는 나태주가 뉴스를 하나 뿌리면 동영상까지 끼어갖고 뿌리기 때문에 한 번만 뿌리면 말이죠, 내 거는 그냥 여지없이 밑으로 깔려요. 옛날에는 내가 위에 오로지 한 사람이 있는데 밑으로 깔려고 동명인 저 밑으로 깔려가지고 아주 속이 상하다니까요.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는 신도분 한 분이 집사님, 제가 집사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명예 퇴직 집사인데 그래도 명색은 집사죠. 집사님 어제 검색어 1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그 노래하는 그 나태주가 검색어 1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언론 이런 쪽에서 두 사람을 엮어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좀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몇 번 안 했어요. 몇 번 안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퇴짜를 놨어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웬만하면 내가 거절 안 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내가 일정이 비었으니 그쪽하고 조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정 비운 일정을 얘기를 해줬어요. 했는데 그쪽도 뭐 월요일 목요일 잘 됐다 그러더니 월요일 날로 이제 조정이 됐어요. 근데 그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쪽이 조금 삐뚤어져 갖고 월요일 안 되고 목요일로 가자 그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되게 이제 문학 파트나 이런 데서 기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연예 파트에서 와요. 나를 왜 연예 파트에서 다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내가 공주 사는 사람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76살 먹은 노인네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냐 모르겠더니 그건 더 모른대요. 내가 자동차가 없잖아요. 나태주, 나 좀 태워줘. 그래서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오늘도 우리 딸이 태우고 왔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딸이 하도 어리버리하니까 태우고서 이제 터미널까지 갈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자고 해서 안 한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 아느냐? 첫 번째는 돈을 위해 산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 산다. 세 번째는 권력을 위해 산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돈을 위해 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 살아요. 세 번째는 권력을 위해 삽니다. 근데 대충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돈도 권력도 사랑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강연하고서 이 강연한 주치측이 돈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 나한테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듣지 마세요. 제한테 남은 것은 이제 명예예요. 명예는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명예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죽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고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향기를 주는 그런 것이 명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이제 돈도 사랑도 권력도 이제 별 의미가 없고 명예 하나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데 네가 내 명예에 대해서 많은 손상을 끼쳤으므로 나는 이 인터뷰에 정중하게 거절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어쨌든 나태주에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나태주 때문에 내가 조금 요즘 불편해요. 어쨌든 제가 그런 사람으로 시를 오래 썼습니다. 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나이 먹어서 후반부에
많은 세상을 보면서 매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풀꽃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풀꽃 시가 우리 독자들한테 의미를 갖고 독자들이 이걸 기억한 것에는 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핏 보면은 매우 쉬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쓸 때 실제로 예쁜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고 쓰지를 않았어요. 학교 선생을 할 때, 교장을 할 때 까칠하고 말 안 듣고 좀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볼까 하다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예쁜 아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쁘지 않은 아이,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봐야지요. 시를 읽으실 때 가끔은 이걸 시를 뒤집어서 반대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쁘지 않은 아이,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자기가 이렇게 밑에 깔렸다고 할 때 이걸 올라가고 싶은, 반전하고 싶은, 반대로 보고 싶은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시를 읽게 하고 이런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풀이하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자세히 보지 않고 예쁘게만 보려고 했던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떤 키 작은 시인이, 시골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래 보아서라도 사랑스럽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살기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겨내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욱 그렇지요. 너도 그렇다. 저는 이 너도 그렇다를요 내가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너 써라 이래서 제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너도 그렇다 이 말이 5자밖에 안 되는데 이 5자가 앞에 모든 문장들을 다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꽃,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쁘지도 않고 주인내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값이 있지도 않고 하는 그런 천한 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이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자 세 번째 문장에서 너도 그렇다 하면서 이 풀꽃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바꾼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래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너도 그렇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뒷부분이, 인생의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과 사랑과 권력은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부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늙어서는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이 명예가 손상이 되면은 아주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잃으면은 전부를 다 잃는 것이 되겠지요. 돈을 잃은 것은 아주 실제는 별로 크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잃으면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후반부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풀꽃 자세히 봐 예쁘다. 이거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 유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건 청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도 이게 장년기이고 그렇다가 노년기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시에서는 중요한 것이 반복, 병치, 변형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반복, 병치, 변형. 우리 인생에서도 반복과 병치와 변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형입니다. 얼굴을 싹 바꿔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히 봐 예쁘다 첫 문장입니다. 아직은 없지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들여다보실까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반복 병치가 있습니다. 자세히 오래 병치입니다. 비슷한 것을 같이 놨으니까 병치입니다. 보아야 보아야 반복입니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병치입니다. 그런데 변형이 마지막 구절에서 왔습니다. 너도 그렇다. 이게 없었으면 이 시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인데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지쳐 있어도 조금 견디시고 노년 때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고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시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너한테 그렇다 너한테 잘하면서 상대방한테 잘하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면 노년기에 뒷부분에서 어떤 그 반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전이 없는 인생은 매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부분에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얼마나 반전이 많습니까? 반전에 반전 끝나는데도 반전이에요. 나 그 영화 진짜 놀랍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생충 이름이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보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여러분들의 큰 성취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끝부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그 유명한 것도 명예도 이런 것들도요. 젊은 사람 이거는요. 상당히 믿을 바가 못 돼요.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제 늙을 때까지 그것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변형이 있고 반전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시 중에 멀리서 빈다라는 시도 있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어느 대목이 이 시에서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대목입니까? 앞부분에 아주 화려한 수사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도 좋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문장은 맨 마지막 문장일 거예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도 이 시를 읽어줘도요. 아이들이 이 시를 이해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 시를 이해하는가 물어보면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시는요. 적어도 장년기 이상 넘어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실제로 제가 노년기를 썼거든요. 근데도 이 시라는 것이 놀라운 영역이 있어서 그 사춘기 초입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대목이 지들한테 많이 느낌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에 그 뒷부분에 축복이 있고 큰 영광이 있고 좋은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상당히 얘기가 힘드네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여러분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것 같아. X표를 져가지고 나한테 막 무슨 나비들이 여러 마리가 큰 나비가 나한테 이렇게 때를 지어서 덤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친근감보다는 거부감 같은 게 있고요. 이따 한번 와서 서보세요. 시 얘기 조금 더 하고 물으실래? 예, 말해보세요. 네. 내가 한다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잠깐요. 다른 분들 판정해 보세요. 내가 한다고 할 것 같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나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나로서 좋게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 만족하게 사시기 바라고 자기를 칭찬하면서 훌륭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이 남았어요. 나는 이제 76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한 5년쯤 남았을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의 날도 나의 날과 비슷해요. 많이 남았다고 그걸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고 아름답게 잘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저는 저녁에 잘 때 제가 뭐 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는 뭐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교회 다니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그게 제가 하는 자기 전에 잠들기 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아침에 깨워주세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밤에 늦게 갔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좀 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정이 이렇게 돼서 아침에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깨주셨으니까 오늘 좋은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이라는 사람이 말했지요. 당신이 불평하면서 헛되게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우리는 그 내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달퍼도 그런 내일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불평하면서 헛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만 더 살자고 했던 사정했던 그 내일이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13년 전에 3일 후에는 너 죽는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 기도는 거기서 100%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3일에 100%는 며칠입니까? 6일이잖아요. 6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살아나가지고 6년만 사는 게 아니고 12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삶이 하늘 아래 받은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선물 한 가운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받는 그 무엇입니다. 새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 선물입니다. 부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고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끝까지 보듬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선물이고 이 극장이 선물이고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이고 저기 손잡고 있는 저분들은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 같아. 두 분이 서로 선물이에요.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그것이 상대방한테 선물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좀 소외감 느끼고 하는 것도요,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논어를 펼쳐보면요, 기쁘다는 말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쁠 열, 즐거울 락. 공자님이 권하는 인생은요, 연락의 인생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근데 성리학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걸 인이나 군자로 자꾸 풀어가지고 그게 딱딱한 것이 된 거예요. 논어는 놀랍게도요, 열, 락 이 말이 많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근자열 원자래.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뒷 사람이 온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부디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옆에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 뒷 사람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아까 토크쇼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빨리. 없으세요? 네, 저기 선생님, 예, 남자분, 네. 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본인의 대표작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내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건 쌍방광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시라고 하는 제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제목이 시인데요. 나는 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어떠한 것이 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당 쓰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도 내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튼 것이 이 지구를 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 응원하는 시, 동행이 되는 시, 그런 시를 저는 저의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나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저한테 진짜 지나친 칭찬이지만은 어떻게 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그렇게요. 없어진 게 아니구먼 또. 네, 알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쁜 아름다운 말로 시를 씁니다. 내 마음은 걸레와 같아서 이 걸레를 빨기 위해서 예쁜 시를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자주 후질러지고 자주 나빠지고 어두워지고 더럽혀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더럽혀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아야 됩니다.
그 빠는 것이 바로 시이고, 그것이 바로 영화이고, 그것이 바로 음악이고, 그것이 바로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좀 부족하고 더럽고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시를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크쇼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되게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시 한두 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부라고 하는 시인데 아주 짧습니다.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실제는 아주 오래전에 쓴 시입니다. 근데 충남 교육감 하는 그 분이 제가 좀 아는데, 저도 선생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선생님들이나 이제 애들하고 오랫동안 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SNS에 뭘 올리고 싶은데, 내 이 안부라는 시를 쓰고 싶다. 그래서 써도 되느냐 그래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축복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응원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양평 쪽에 가가지고 문학 강연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예약이 됐다고 그러는데 9명이 왔더라고요. 너무 좀 적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을 다 채우고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온 9명이 다 여자분이었어요. 나만 남자고. 마스크를 다 쓰고서 사진을 찍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을 알았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벗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있다가 좀 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 하나를 써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줬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스크. 문학 강연 마치고 사진 찍는 시간. 누군가 말했다. 좀 벗어봐. 누군가 또 말했다. 좀 야하다. 이게 시답니다. 우리가 좀 야한 시대에 살아요. 좀 야한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이 마스크 안에 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또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좋은 상호관계를 이어주는 좋은 어떤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끝나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합시다. 미안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풀꽃이가 패러디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패러디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쁘다.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 스스로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긍정하시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